그리고 제가 보면은 소망을 적고 몇 살까지 이룰 것인지 나이를 적어두는 습관이 있는데 나이를 적는 것은 무의미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트랜서핑에 그러니까 지금 트랜서핑 방송을 하잖아요. 트랜서핑에는 사실 기간에 얽매이지 말라고 나와요. 트랜서핑에는. 그리고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에서도 굳이 기간을 쓰지만 기간에 얽매이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나이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라거나 그 나이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좀 삼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때 꼭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만약에 내가 40살에 뭐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라고 써놨는데 그게 45살이 될 수도 있고 35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은. 회사만 가면은 주파수가 떨어져요. 이거는 근데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저도 그런 경우에 있었는데 출근만 하면은 주파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출근만 하면은.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직장 생활을 2년 이상 못할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못할 것 같아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직장의 주파수를 바꿔버린 적이 있거든요. 통째로 바꾸는 지 1년 넘게 걸렸어요. 바꾸려고 하면 바꿔줘요. 근데 공간의 주파수도. 윤용스님이 고양된 주파수 파장에 계속 머물면은 그 영향으로 주변이 바뀌는 거죠. 주변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주변에. 트랜서핑에서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해서 안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트랜서핑에서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뻐하다 보면은 들뜨게 되거든요. 들뜨게 되면서 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해서 말을 한 거고, 행복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행복해도 상관없습니다. 행복해하는 것은 대신에 행복해하고 감사해 하는 것에서 끝나야 되지, 그게 너무 들뜨고 너무 오버가 돼갖고 막 뭔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건방져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만심, 자부심 이런 것들, 그런 거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파수 올리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지 마세요. 좋은 방법을 찾지 말고 본인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파수 올리는 방법,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 사람마다 다르죠. 가장 좋은 방법,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뭘까? 가장 좋은 게 뭘까?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맞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책을 볼 때 주파수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절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 주파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가장 좋은 주파수를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고양된 파장 속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한테 가장 좋은 건 뭐지? 라고 내면한테 물어봐요. 얘는 알아요. 좀 전에 간절하면 이루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중요성을 낮추라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이미 실패한 것처럼 느끼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한계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게 안 되면 이거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바라는 건 이거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뭐 하면은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난 이것에 올인하겠어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자산을 모두 다 투자를 하고 뭐 대출해갖고 다 투자해갖고 여기다 모든 거 건 거야. 사활이 달렸어. 이 사업이 망하면은 여러분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범위 내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튜버인 이제 대도서관님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떤 직장인이 저도 대도님처럼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유튜버가 되려면은 당연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고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겠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도님이 때려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시간 내서 영상 한번 올려보라고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그걸로 돈을 먹고 살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때 넘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인하지 말고 중요성을 분산시키면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안 돼도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안 돼도 직장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시작해도 안 돼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안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에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이 사람이어야만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특정한 사람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만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더 잘 되는 거죠. 충카님은 하셨잖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거고, 저는 이 길이 제 길이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상태니까 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때려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알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했잖아요. 유튜브에 수입이 없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씩 후원해 주셔요. 저는 후원해달라고 말도 안 하잖아요. 후원해달라고 말도 안 하는데 블로그에 후원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원 계좌 보시고 한 번씩 진짜로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셔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걸로 그냥 생활하거든요. 네, 그 너무 감사하게도 말도 안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알바 따로 구하지 않고 뭐 일자리 구하지 않고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망 때문에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명상이 안 돼요. 명상, 단전호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단전호흡은 어제도 제가 했는데 제가 어제 머릿속이 복잡해서 단전호흡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했잖아요. 한 30분 정도 하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너무 행복해요.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뭐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게 두면은 지나가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지 말고 그냥 호흡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왔구나, 나가는구나. 막 호흡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까 그 여자 진짜 섹시했어. 와우, 대박이야. 와우, 조금 더 상상해볼까? 이러면서 막 따라가지 말고 막 섹시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막 머릿속에. 근데 아니야. 그래서 호흡을 다시 잡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무엇이 떠오르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당연히 처음부터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절망스러운 생각에 빠졌거나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헬스장에 가갖고 여러분들 갑자기 100kg짜리 역기를 들 수 없는 것처럼 단전호흡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다 비우고 현존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존 상태에 충분히 머물기 위해서 평생을 수련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이 100가지 생각으로 꽉 차갖고 머릿속이 복잡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면은 95가지 정도로 좀 줄어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명료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머릿속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 하신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갑자기 텅 비고 이거야 바로 갑자기 연꽃이 피는 것처럼 이거구나. 지극한 행복, 지복이구나. 이경지였어. 춘카님이 말한 게 바로 이거였어. 너무 행복해. 이거였어. 와우! 이러면서 막 이게 아니에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꾸준히 하셔야 돼요. 단전호흡은 마라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질문하셔갖고 따로 연락이 와갖고 연락을 드렸는데 단전호흡은 마라톤이에요. 명상도 마찬가지고 마라톤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일주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현존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단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래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 동안 진정한 현존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맛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자마자 뭔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하자마자. 단전호흡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단전호흡 맨 처음 계기는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무협지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무협지를 한 1000권 읽었어요. 1000권 정도. 제가 책방에서 빌려봤는데 책방에서 빌린 무협지랑 판타지 책을 합쳐서 2600권인가 빌렸어요. 2600권. 2600권을 봤으니까 그만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내공신법들 있잖아요. 그 신기한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공신법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연히 제가 또 책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진 않고 뭐 자기계발서도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막 보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 그런 무협지에 나오는 내공신법들과 내공신법들의 그런 것들, 뭐 기라는 게 정말 실제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호기심이 생겨갖고, 아, 나도 그러면은 무공 고수가 될 수 있나? 무협지에 나오는 고수들이 될 수 있나? 싶어갖고, 그 경험담을 적은 책을 사갖고, 여기 보면은 이 첫 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첫 줄에 이 책들이 다 그거예요. 단전업 책들. 단전업 책이 한 박스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좀 별로인 책들은 다 갖다 버리고 괜찮은 책들만 몇 권 남겨놓고 한 건데, 저기 지금 3권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이거 3개 있잖아요. 이 3개. 이 3개가 몇 년 수련하셨지? 30년인가 수련하신 이제 전영광님인가 그분의 경험담 적어놓은 책인데, 그거 보니까 진짜로 기운이 실제라고, 또 그분은 또 이제 기공치료를 하신단 말이에요. 기로 막 암도 치료하고 막 어떤 병들도 치료하면서 신문에도 나오시고 하신 분인데,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해갖고 처음엔 신기해서 시작했어요. 신기해서 나도 기를 느껴보고 싶고, 뭐 소주천 대주천 해보고 싶고, 더 뭐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들, 되게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했어요. 호기심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을 채우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단전업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게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10년 넘게. 그 답을 알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답을 아셨나요? 하시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그냥 알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공부가. 네. 계속 있어요. 계속. 그냥 깨달음하면 모든 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깨달음이 있어요. 네. 계속해서 배움이 있는데, 한 번 깨칠 때마다 세상의 많은 이치들이 이해가 돼요. 한 방에. 그래서 한 번 이해가 되면은 나머지 것들을 어떤 단어로 보든 간에 무슨 말인지 그 핵심이 보여요. 그 말의 핵심이. 이 책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게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뭐 근데 경험해보시면은 나중에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소망을 이루는 법보다는 저번 주에 얘기했던 연애 얘기 있잖아요. 연애 얘기의 약간 연장선인데요. 연애에 대한 이제 뭐 포라클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을 바라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고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소망을 어찌해서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유상종이라고, 주파수가 다르다면은, 그릇이 다르다면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어쨌든 결국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밭에 가면은 농부가 있고,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가 있고, 쓰레기 처리장에 가면은 쓰레기 차가 있잖아요. 예. 그 비슷한 부류의 것들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심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성이 막 7푼이 반푼이밖에 안 돼. 인성이 안 글렀어. 근데 좋은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이 뭔가 다 케어해주길 바라고. 그건 욕심이에요, 사실은. 잠깐 동안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 맞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면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헤어져요.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